자, 이번에는 수급에 관련된 것들을 알아볼 건데요. 흔히 우리가 이 주식 투자할 때 이 수급 관련된 지표 굉장히 많이 봅니다. 뭐 개인 투자자가 많이 샀다, 외국인, 기관 이런 식으로 수급을 많이 참고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해볼 아이디어는 단기적으로 외국인 기관이 많이 산 종목들과 과연 이후에 어떤 다른 흐름들을 보일까 오늘 한번 알아볼 겁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이제 주제가 또 외국인 기관 동시 순매수 네, 그리고 연속 순매수 그렇죠. 종목을 사면 과연 수익이 날까에 대한 얘기거든요. 사실 이전에 굉장히 많이 하던 방식인데 뭐 흔히 외국인 따라하기, 뭐 그렇죠. 기관 따라하기 이런 생각 있잖아요. 아무래도 그 외국인이나 기관은 뭐 일반 개인보다 자금력도 있고 정보력도 있고 그러니까 뭐 외국인 기관이 사면 이 주체들은 뭐 한 번에 다 사지 않고 꾸준히 사는 경향이 있다, 추세적이다. 그래서 이 주체들을 막 이렇게 따라다니는 경우가 많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최근에 또 반대로 보면 또 개인이 또 주체가 돼서 막 끌고 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좀 응용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또 어떤 흐름이 있지 않을까. 물론 이것도 그 시대에 따라서 좀 트렌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 트렌드는 어떤지 그런 것들을 한번 이제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면은 항상 그 외국인 따라 사면 수익 난다. 네. 근데 막상 이게 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수익이 잘 안 나요. 그렇죠,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네, 이것도 기가 약간 막히게 빠져요. 네. 편견 같은 거예요. 우리가 지나고 보면 많이 올랐던 종목이 기관 투자자가 꾸준히 사더니 주가가 뭐 2배, 3배 갔네라고 보이지만 시간을 돌이켜 보면요, 기관 외국인 투자자가 많이 샀는데 그 중에서 몇 개는 또 빠지고 그렇죠. 결국 살아남은 몇 개 종목이 쭉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또 네. 그거 편견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외국인이 사서 수익이 났다. 네, 그래서 결국에 기관 외국인도 우리가 정확히 이 자금이 장기적인 관점으로 들어오는 건지 아니면 단기 시세 차익을 노리고 들어오는 건지 정확히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과연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대응하고 활용을 해야 되는가? 네. 어떻게 사야 수익을 날까가 제일 네. 궁금하죠, 사실. 그럼 기관하고 외국인하고 동시에 사는데 네, 얼마나 며칠을 사야 내가 그러니까 며칠 정도 연속으로 사야 그때 언제 따라가야 되는지 그게 좀 사실 궁금하거든요. 그게 가장 어렵죠. 그러니까 네. 어떤 종목은 막 한 달 내내 사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어떤 경우는 딱 5일, 3일 빡 사고 바로 팔아버리는 경우도 그렇죠. 있고. 그래서 저는 이 수급 데이터를 어떤 그 매수 매도의 지표로 활용하기보다는 이 주체가 왜 샀을까를 찾는 그런 힌트용으로 활용하는 게 좀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큰 뭐 기관 외국인 주체가 어떤 종목을 많이 삽니다. 그러면 뭔가가 내부적으로 그런 관심이 있으니까 매수를 했겠죠. 그러면 그 포인트가 뭔지 한번 찾아보는 겁니다. 그리고 반대로 기관 외국인 투자자들이 많이 매도한 주식이 있다면 이 주체들은 왜 이 주식을 많이 매도를 할까? 그런 포인트들을 한번 또 찾아보는 거죠. 그럼 좀 어떻게 찾아볼 수 있을까요? 기관 외국인은 큰 대형주 위주로 많이 거래를 하다 보니까 검색을 하다 보면 보통 이제 그런 리포트 요약 같은 것들이 기사화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로 활용해도 좋고, 아니면 조금 더 관심이 있다면 뭐 증권사마다 리포트가 발간이 되니까 그런 산업 리포트를 체크해 보는 것도 괜찮겠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기관 외국인 종목들은 리포트가 있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 리포트를 어느 정도 활용을 해보는 것도 좋지만, 중요한 거는 이제 그 리포트의 내용들은 어느 정도 주가에 반영이 돼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들을 감안을 하고 그 다음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제 그것들은 결국에는 이제 좀 스스로 고민을 해야 된다. 좀 그렇게 그 결론을 좀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0700 네. 기사 창에 외국인 동시라고 치면은 많이 나와요. 나와.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수급을 참고하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기 때문에 기관 외국인이 순간적으로 많이 사면 이제 아무래도 추종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죠. 큰 자금들이 들어오는구나. 결국에 이것도 이 수급이 연속적으로 이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솔직히 말하면 저는 이런 기술적인 것보다는 어느 정도 밸류에이션을 할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트레이딩도 중요하지만 그렇죠. 결국에는 기업의 시가총액이 어디까지 갈 수 있냐. 예를 들어서 수급이 들어오는데 뭐 한 1조짜리 기업에 수급이 들어옵니다. 수급이 들어오는데 최근의 상황을 보아하니 이 기업이 앞으로 매출이 늘어나고 이익이 늘면 한 시가총액이 2조까지는 충분히 갈 만한 여력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수급을 자신 있게 따라갈 수 있겠죠. 뭐 어떤 종목 간의 비교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확실히 이 기관 외국인 자금들은 어느 정도 밸류에이션을 하고 들어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기업의 밸류, 적정 밸류가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어느 정도 그 정도 그 가늠은 해두면 훨씬 더 좀 그 심리적으로 유연한 트레이딩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우리가 HGS에서 어떤 기능을 이용해서 좀 그런 종목들을 찾아볼 수가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여기 0798이라고 검색을 하면 여기 기관 외국인 동일 순매매 순이라는 창의가 있어요. 이 창을 활용을 하면 기관 수급도 정렬해서 볼 수 있고 외국인 수급도 정렬해서 볼 수 있는데 여기 최근에 예를 들어서 5일로 하면 5일 동안 기관 외국인이 순매도 한 거, 순매수한 거 이렇게 비교를 해서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정렬도 이렇게 기관 순으로 정렬을 하면 기관이 만리사 순으로 정렬이 되고 외국인 클릭을 하면 외국인 순으로도 정렬이 됩니다. 그럼 수량으로 봐야 돼요? 금액으로 봐야 돼요? 금액이 더 정확하겠죠. 그래서 수량으로 보면 이제 주는 기업마다 주가가 다르기 때문에 금액이 더 정확할 거고요. 현재 시점에 지금 코스피 코스닥을 합쳐서 최근 5일 동안 기관 외국인 기준으로 가장 많이 산 금액이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리고 뭐 삼전 우선주 그리고 금양 현대제철 뭐 이렇게 나오는데 그럼 포모님께서는 네. 5일이 적당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아무래도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기간이 짧게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짧은 지표를 가지고 해보는 게 맞겠죠. 짧게 본다는 건 또 어떻게 보면 수익을 좀 단기적으로도 좀 네, 빨리 어느 볼 수 정도. 네, 있는 그래서 전략으로. 단기적으로 기관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면 이후에 어떤 흐름을 보이는가 이런 관점으로 우리가 한번 지켜보면 좋을 것 같아요. 과연 이 수급이 연속으로 이어지는지 아니면 단기적으로 들어왔다가 단기적으로 확 나가기도 하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이제 알아보는 거죠. 그럼 오늘 매수할 종목들 좀 골라주시고 네. 좀 어떻게 좀 요령껏 사야 되는지 조금 알려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창이 지금 커서 여기 위에 미니를 누르면 좀 작아지니까 좀 작게 해서 볼게요. 작아지는군요. 네. 이렇게 크게 보면 크게 봐도 되고 작게 보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 미니를 누르면 작게 나오는데 그래서 지금 최근 5일간의 금액 기준으로 외국인 기관이 동시에 가장 많이 산 종목들이 뭔가를 눌러보면 지금 뜨거운 종목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있죠. 이건 사실 다 갖고 싶은 종목이에요. 네, 어쨌든 뭐 개인들도 좋아하고 뭐 모두가 이 로봇 섹터 성장성에 대한 건 다들 보고 있는 거고 뭐 삼성이 지분 투자도 했고 그리고 조만간 두산 로보틱스 상장 일정까지 있어서 지금 로봇 섹터의 센티가 굉장히 좋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많이 관심을 갖고 굉장히 큰 자금들이 들어왔는데 그러면 과연 이 기업은 이제 많이 샀으니까 한번 포트폴리오 대상으로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삼성전자 우선주를 왜 이렇게 많이 샀는지 모르겠지만 뭐 우선주도 좀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금액의 기준으로 많이 샀기 때문에 삼성전자 우선주도 한번 보고요. 그리고 2차전지의 금양 최근에 주가는 많이 안 올랐는데 그래도 순매수 상위로 기준으로 봤을 때는 세 번째로 많이 산 종목이다. 그래서 2차전지의 금양 그리고 현대제철 철강주는 최근에 이제 주가도 같이 함께 많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두 가지로 분류가 되네요. 많이 샀지만 주가가 크게 안 오른 애들도 있고 그리고 많이 사면서 주가를 끌어올린 종목도 있고 그리고 이제 섹터도 좀 다양하게 있어서 같이 한번 보면 좋을 것 같네요. 그래서 현대제철 그리고 뭐 하나 더 보면 포스코 인터도 있네요. 인터 같은 경우에는 뭐 주가를 막 끌어올리진 않았지만 상대적으로 5번째로 많이 산 기업이다. 그래서 뭐 이 정도로 기관 외국인이 많이 산 순서 랭킹 탑5 그냥 딱 고른 겁니다. 지금. 그럼 이 5개를 다 사실 건가요? 일단은 사놓고 비교를 해봐야죠. 일단 5개가 업종도 다르고 그리고 주가의 흐름도 다르잖아요. 지금은 오로지 수급으로만 고른 건데 이제 유형이 어떤 게 다르냐면 인터 같은 경우에는 최근 순매수가 찍혀 있지만 주가가 크게 오르지 않은 종목이고 단기적으로 5일 동안은 그리고 레인보우 같은 경우에는 대놓고 그냥 수급으로 크게 끌어올린 종목이고 그렇죠. 근데 좀 부담스럽지 않으세요? 이걸 따라간다는 게? 그렇죠. 근데 어떻게 보면 지나야 알 수 있으니까 이게 계속 이어질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단기 과열이기 때문에 다 팔고 나갈 수도 있는 거고 예를 들어서 저희가 1주나 2주 이후에 이 종목을 봤을 때 예를 들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이렇게 끌어올리고 다 팔고 나갔다. 그러면 다음번에 이런 비슷한 상황이 왔을 때는 좀 조심해 볼 수 있는 거겠죠. 이렇게 단기간에 너무 많은 금액을 순매수하면 오히려 단기 차익 실현이 나올 수도 있는 거구나. 이런 것들을 응용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번에 그런 사례로 한번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단기적으로 외국인 기관이 크게 너무 과도하게 많이 들어오는 경우 정말 세게 매수하는 경우 그리고 이렇게 조금씩 들어오는 경우 이런 경우를 좀 나눠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5개만 사면요. 네. 좀 이렇게 검증이 확실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종목을 좀 더 늘려볼까요? 10개까지 한번 가볼까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효성 TNC, 사실 제가 좋아하는 SPG가 있어서 카카오,
네. 아프리카, 유진테크. 뭐 그러니까 외국인 기관이 사니까 뭐 이유는 있겠죠, 당연히. 네. 뭐 진짜 아무 이유 없이 사는 주체들은 아니니까. 네. 어쨌든 최근 5일 동안 단기적으로 상대적으로 외국인 기관이 매수했던 종목들 위주로 지금 거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한 것 같고요. 그럼 어떤 시장의 연속성이 좋을 때는 기관 외국인이 한 5일 정도 사는 것도 따라가 볼만 할 것 같은데 좀 시장이 안 좋거나 네. 좀 출렁임이 심할 때는 좀 더 짧게 보는 게 더 맞지 않을까요? 결국에 이게 시장마다 어떤 대형 자금, 기관 외국인이 시장을 주도하는 시장도 있고 반대로 개인이 주도하는 시장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장세마다 분명 다를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삼성전자 대형주를 외국인이 막 매수를 하는 시장 같은 경우에 그 특징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개별 소형주가 못 가고 오히려 외국인 수급이 이어지는 그 종목으로 수급이 다 몰립니다. 오히려 대형주가 크게 갈 때는 외국인들이 막 사면서. 그런데 외국인 기관이 그렇게 크게 투자를 하지 않고 거의 뭐 조용한 횡보 시장이라던가 이런 구간에 또 개인들이 주도하는 뭐 개별주들이 더 강하게 잘 가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죠. 결국에는 이 지금 시장에서 큰 돈을 쥐락펴락하는 주체가 누구인가 이거를 파악하는 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때는 개인이 강하고 어떤 때는 외국인이 강하고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일반인 입장에서는 이제 누가 더 주체가 힘이 센가 이제 그거를 보는 게 핵심이겠죠. 개인이 센가 기관 외국인이 센가. 전 개인적으로 기관하고 외국인 만약 둘 중에 하나만 택하라고 하면은 전 그래도 외국인일 것 같아요. 그렇죠. 저도 어느 정도 큰 자금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이 조금 더 연속성이 있는 경우도 있고 더 자금 여력이 또 크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많이 참고를 하겠죠. 좀 이런 인식도 있어요. 외국인은 좀 장투 개념으로 많이 들어오고 네. 기관은 좀 단타를 많이 친다. 그렇죠. 뭐 어느 정도는 맞는 말일 수 있는데 근데 또 외국인 자금 계좌에서도 특정 뭐 창구에서 되게 단기 매매 차익을 노리는 그런 거래도 꽤 많이 있거든요. 근데 테마주인데 막 외국인이 산다거나 그렇죠. 그런 시총이 경우에는 되게 낮은데 외국인이 사는 종목들은 뭐예요? 실질적으로 그건 이제 외국계 계좌를 쓰는 한국인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사실상 개인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그렇죠.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외국인은 국내 소형주나 이런 종목들에 들어오기보다는 거의 코스피 200이나 이런 지수에 편입되는 대형주 위주로 주로 들어올 거기 때문에 소형주나 아니면 테마주에 있는 외국인 수급은 어느 정도 개인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는 게 더 확률이 높겠죠. 그렇죠. 뭐 이러면 안 될 것 네. 같아요. 진짜 소형주인데 네. 시총 진짜 막 1,000억대 네. 미치고 막 이런데 야 이거 외국인이 사주네 좋은 거네. 네. 이렇게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죠. 막 단순하게 그냥 무조건 외국인이 산다, 기관이 사면 좋은 거다라고 그렇게 보면 안 되고 그 상황이나 종목에 따라서 좀 편차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좀 감안해야겠죠. 그럼 이번에는 그냥 순매수 한 것만 나눠서 네, 순매수 한 것만 네. 한번 해보시죠. 아무래도 업종이 다양하니까 네. 또 이 안에서 또 어떤 종목들이 살아남고 그쵸. 어떤 종목들이 또 수급에 빨리 이탈했는지 그런 것들을 비교해보는 좀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기관 외국인이 최근 5일 동안 단기적으로 많이 샀던 종목들이 과연 이후에 수익률이 어떻게 나올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기 위해서 이렇게 포트폴리오 10종목 편입을 해봤고요. 이후에 이 종목들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리고 이 종목들을 가지고 이제 어떻게 트레이딩 전략을 만들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다음 시간에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 기관 외국인들이 많이 산 종목들 이런 종목들을 사면 어떤 흐름을 보일까를 알아보기 위해서 종목들을 매수를 했고요. 시간이 꽤 많이 지났습니다. 거의 뭐 한 달 이상 시간이 지났는데요. 그 종목들이 이제 어떤 흐름을 보였는지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기적인 관점에서의 어떤 실험이었는데 네. 지금 연휴가 끼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그쵸. 녹화가 좀 늦춰졌어요. 그래서 한 달 정도를 보유하게 됐는데 시간이 많이 지났죠. 네. 근데 그 사이에 좀 시장이 안 좋았죠 많이. 네, 많이 빠지고 했는데 어떤 흐름이 있었는지 한번 바로 보죠. 지금 이제 총 10종목을 샀어요. 네. 금양, 현대제철, 삼성전자, 우선주, 카카오, 포스코 인터내셔널, SPG, 아프리카 TV, 유진테크, 레인보우 로보틱스, 효성 TNC. 손실난 이렇게. 종목이 굉장히 많네요. 네, 이거 거의 다 이제 박살이 났죠. 네. 그래서 이제 어쨌든 우리가 이 실험 자체가 좀 단기적으로 수익이 나는지를 좀 보려고 했던 거의 뭐 거예요. 일주일에서 2주일 정도를 보려고 한 건데 그쵸. 지금 한 달 넘게 봐서 그러면 일주일 정도 흐름은 어땠는지를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9월 7일 기준으로 이제 봐야 되는데 네, 지금 보시면 금양부터 좀 볼게요. 네, 금양 같은 경우는 9월 7일 날 네, 여기서 샀죠. 네. 여기서 사서 수익이 그래도 좀 났어요. 2, 3일 동안. 확실히 이게 어떤 추세가 어떻게 보면 수급도 추세적인 관점으로 볼 수 있잖아요.
그래도 단기적인 추세가 하루 이틀 정도는 이어지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네요. 네, 현대제철도 보시면 네, 9월 7일이었으니까 요때 그러면 요때 사서 빠졌다가 그래도 어느 정도 다시 확실히 수익권으로. 하루 이틀 정도 좀 수급이 있었고, 네, 그리고 삼성전자 우선주 같은 경우도 9월 7일 날 네, 사고 빠졌다가 그래도 어느 정도 수익권까지 왔다가 네. 이제 다시 빠졌고요. 카카오도 네.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시총 대비 이제 들어온 수급이 그렇게 큰 상태는 아니었을 겁니다 아마. 네, 네, 그래서 요날 이후로 어느 보합권에서 그리고 약간 손실권에서 움직이다가 팍 빠졌고요. 네.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도 약수익, 그렇죠. 그리고 SPG도 워낙 SPG는 탄력이 좋았던 종목이기도 했고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추세도 강했고 수급도 세게 네. 들어왔었는데 혹시 어떻게 보면 경향성을 보면 적어도 하루 이틀 3일 일주일 내에 짧은 추세 정도는 이어지는 경향이 있다는 걸 좀 확인할 수가 있네요. 네, 그래서 이제 네. SPG도 뭐 이틀 정도, 그리고 아프리카 TV 이제 7일 이후에 한 번 더 시세 분출이 나왔었고요. 네, 그러네요. 유진테크도 유진테크도 그러네요. 유진테크는 움직임이 좋았어요. 오히려 맞아요. 네. 시장 영향을 오히려 많이 안 받은 종목이기도 하고, 그리고 지금 실제로 수익권에 있는 네. 유일하게 레인보우도 추세가 꽤 강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레인보우도 이제 그쵸. 12% 사실 14%까지. 가장 수급 제일 많았던 독보적인 종목이 레인보우 로보틱스였잖아요. 맞아요. 사실 나머지는 그래도 적당한 수준이었는데 레인보우가 그래도 확실히 하루 이틀 정도는 굉장히 큰 시세를 이어서 준 걸로 보여지네요. 효성 TNC도 보시면 이제 9월 7일 날 이후에 이제 약수익 쪽 네, 이번 실험하면서 느낀 게 외국인 기관이 사는 종목들이 네. 생각보다 장기로 가지 않는다. 그쵸. 의외로 단기적인 흐름과 굉장히 유사하다. 어떻게 보면 저희가 지난번에 했던 뭐 골든 크로스, 데드 크로스 뭐 이런 것도 있었고 그 맥락과 굉장히 유사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큰 트렌드가 우상향인 게 좀 더 좋고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추세가 이어지지만 장기적으로는 추세가 반전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그 원리를 항상 인지를 해놓고 전략을 응용을 해보면 좋을 것 같네요. 그래서 좀 느낌적으로 얘기를 해보라면 네.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어느 정도는 더 있다. 네. 근데 막 엄청 폭발적이진 않은 그쵸.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러면 이거를 트레이딩 전략으로 활용을 한다면 저희가 단기 기간으로 수급을 잡았잖아요. 그러면 단기로 잡았기 때문에 단기로 보고 안 가면 손절하는 게 맞다. 그렇죠. 근데 대부분 보면 이제 단기로 들어왔다가 안 가면 길게 끌고 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 이제 이렇게 좀 손실이 커질 수도 있다는 걸 좀 알 수 있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인식상으로는 기관 외국인 동반 순매수 했으니까 이거 길게 가지 않을까? 당연히 네. 추세 이어지지 않을까? 라고 생각해서 기관 외국인 욕하게 되는 배경이 그렇죠. 이런 거다. 그러니까 항상 기관 외국인이 뭐 연속적으로 계속 사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면 시장이 이렇게 또 분위기가 급반전되는 경우에 또 강하게 또 빠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만약에 사신다고 한다면 저라면 진짜 단기로 보고 살아. 기관 그쵸. 외국인 동시 순매수도. 어떻게 보면 이것도 수급 트레이딩 관점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수급이 크게 들어왔고 그거를 이제 단기 추세적으로 뭐 적당히 활용을 하고 나간다. 뭐 이런 측면으로 봤을 때는 트레이딩 팩터로 활용을 할 수가 있겠네요. 근데 우리가 수급 주체를 보면 3주체잖아요. 네, 외국인 기관이 쌓아놓은 탑에 네, 위에 이제 토핑을 개인 그쵸. 투자자가 얻는 거예요. 네. 그럼 당연히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오히려 이제 그거를 역이용하는 경우도 있죠. 예를 들어서 대놓고 개인 투자자가 굉장히 많이 들어온다. 예를 들어서 미리 물량을 많이 매수해 놓은 주체 입장에서는 이제 그 타이밍이 굉장히 좋은 매도 타이밍이 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죠. 주식을 이제 매도를 해야 될 때 물량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이제 호가를 아래로 깨면서 판다고 하죠. 그러니까 주가를 하락시키면서 팔아야 되는데, 근데 그 상황에서 누군가가 매수 호가로 이렇게 막 들어와 주면서 주가를 올려주면서 매수를 해준다면 훨씬 더 수월하게 물량을 팔고 나가기가 좋기 때문에 이제 뭐 그런 측면도 좀 고려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매수를 많이 한 주체 같은 경우는 또 이런 기회가 어디 있겠어요. 네. 이렇게 내가 팔기 좋은 네. 상황이 많이 벌어지지 않기 때문에 거의 무조건 나간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주식을 분석을 할 때 관점을 좀 일반적인 관점이 아니라 만약에 이 주식을 굉장히 많이 들고 있는 큰 주체라면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할까? 이 상황에서 더 살까? 팔까? 약간 그렇게 생각해 보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사람들이 굉장히 확신을 갖고 너무너무 좋아하는 순간, 정말 이거는 될 거라고 100% 확신하는 순간이 반대로 생각하면 그 종목을 훨씬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던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매도 타이밍이 될 수도 있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네요. 그죠. 그래서 내가 너무 좋아하는 종목들은 네, 그래서 이제 더 신뢰가 안 가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오히려 짧게 거래하시는 분들은 진짜 그냥 짧은 흐름만 취하고 더 이상 이제 미련을 갖지 않고 팔고 나가는 좀 그런 케이스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럼 차라리 어떻게 외국인 기관 동반 순매수 종목을 역이용한다면 네. 오히려 조정이 크게 나왔을 때가 기회일 수도 있겠어요. 그렇죠. 오히려 흔히 이제 이거를 속된 말로 뭐 빈집털이 한다 뭐 그런 말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급이 없는 곳, 기관 외국인이 관심이 잠깐 멀어져 있는 곳 안에서 좀 괜찮은 종목들을 찾은 다음에 그 종목을 매수한다. 뭐 그런 컨셉이 좀 될 수 있겠죠. 어떻게 보면 지금 시점이 약간 좀 그런 종목 찾기가 좀 좋은 시기가 아닌가. 왜냐하면 증시가 많이 하락했잖아요. 그래서 또 이런 시기 찾아보면 오히려 반대로 외국인 매도가 많이 나온 종목이거나 많이 떨어진 종목들 중에서 또 기회를 찾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실험의 저는 결론을 얘기하면 단기로 정말 볼 거면 보지만 하나의 교훈을 얻었어요. 네, 고래 싸움에 끼면 새우등 터진다. 그렇죠. 그냥 오히려 얌체같이 그냥 살짝 꼈다가 그쵸. 빨리 나가는 게 낫다. 정말 빨리 옆에다가 네. 빨리 내릴 거면 알겠습니다. 자, 이번 실험은 그러면 이 정도로 결론을 내고 그럼 다음 실험으로 네. 또 뵙겠습니다.